자, 일단 첫 번째 경기 이제 브라이튼 대 사우스햄튼. 자, 일단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또 다른 미드필더의 이제 하인시엘루드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원정팀 이제 소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골키퍼 한 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어느 정도 좀 후방에서 좀 전력 누수가 있는 좀 사우스햄튼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아, 김구수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제 브라이튼이 최근 좀 맨시티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최근 모멘텀이 굉장히 물오른 그런 홈 본머스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은 이제 브라이튼이 좀 부진이 좀 길지 않으며 이제 꾸준히 좀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좀 많은 만큼 확실히 이제 좀 지난 시즌보다는 페이스가 굉장히 좀 좋은 편이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구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구수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바로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이제 뭐 이번 경기 승리를 좀 거두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좀 잠시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리그 2위까지 이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아, 네, 아이고 꾸준히 좀 후원해 주셔가지고 아이고 아무튼 이제 꾸준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구수님. 예, 이제 저희 방 이제 회장님이 되셨어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브라이튼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소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리버풀 상대로 홈에서 이길 뻔했을 정도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좀 떨어지며 이제 역전패를 좀 당했고 이로 인해 지금 현재 연패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지금 리그 꼴찌면서 원정에서는 지금 전패 중인 그런 좀 사우스햄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여기 좀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그래도 브라이튼이 이제 소튼 상대로는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정할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그래도 좀 홈에서 좀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 좀 수비 뒷공간이 좀 잘 뚫려. 네, 침투에 좀 많이 좀 취약한 그런 좀 사우스햄튼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좀 사우스햄튼이 이제 브라이튼의 침투 플레이를 좀 대처하기는 많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봅니다. 확실히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소튼이 수비에서는 굉장히 좀 고전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이제 뭐 수비 뒷공간이 잘 뚫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후방에서의 좀 턴오버도 많은 그런 좀 사우스햄튼이다 보니까 더더욱 좀 수비가 이제 불안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네. 게다가 이제 후방에서 좀 전력 누수가 큰 것도 이제 좀 약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자, 확실히 지금 뭐 현재 뭐 전력도 지금 브라이튼이 더 우세하고, 그리고 지금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좀 차이까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브라이튼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네,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그래도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브라이튼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할게요. 브라이튼 승에 3.5 기준 오버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요르카 대 발렌시아. 자, 일단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거 오트님 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무리키가 이제 직전 경기 복귀전을 좀 치렀는데 복귀하자마자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이번 경기 좀 출전을 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일단 지금 무리키가 결장 중인 그런 좀 마요르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풀백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패를 좀 거두면서 흐름이 안 좋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 라스팔마스 상대로 이제 한 명 퇴장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후반 막판에 이제 역전골을 좀 넣어 이제 좀 승리를 좀 거두며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후반 이제 끝나기 직전에 이제 뭐 브리키가 좀 퇴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이제 바로 이제 좀 역전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극적인 승리를 거둔 그런 좀 직전 경기에 그런 좀 마요르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 기준 5경기 연속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베티스 상대로 이제 홈에서 4대2 승리를 거두며 드디어 이제 긴 무승 행진을 이제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두 팀 다 최근 좀 흐름이 안 좋다가 이제 직전 경기 좀 승리를 통해 어느 정도 흐름 전환한 상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일단 뭐 이번 시즌 두 팀 다 대체로 이제 템포가 느린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런 좀 템포 느린 두 팀의 맞대결이다 보니까 이제 경기 템포 자체도 굉장히 느리게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마요르카와 원정 발렌시아 모두 대체로 이제 공격 전개가 이제 좋지 못하며 이제 득점계 창출이 이제 전체적으로 적다는 걸 좀 고려하면은 다소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흘러가면서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물론 이제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를 고려하면은 마요르카가 더 유리한 요소가 이제 많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뭐 라스팔마스 전을 좀 제외하면은 매 경기 지금 마요르카가 저조한 득점력을 보이며 이제 공격에서는 많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확실히 뭐 직전 경기 뭐 이제 라스팔마 상대로 이제 대량 득점을 했다고 해도 여전히 좀 공격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정한 요소가 많은 좀 마요르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뭐 전체적인 그런 좀 공격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마요르카보다는 이제 발렌시아가 더 좋은 편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요 경기가 지금 뭐 발렌시아가 원정이라는 점을 좀 제외하고는 뭐 이제 밀릴 부분이 좀 크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저는 마요르카보다는 그래도 발렌시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 저는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발렌시아 프렌스 쪽 보도록 할게요. 발렌시아 프렌스 보는 경기. 자, 언오바는 배당이 너무 낮긴 한데 뭐 그래도 요 경기를 좀 오바를 볼 만한 구간이 크게 좀 없어 보이다 보니까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발렌시아 프렌승의 2.5 기준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크트 파울리 대 이제 홀슈타인 킬. 자, 이번 시즌 이제 승격팀 동기들끼리의 그런 맞대결이라 볼 수 있네요. 네. 자, 일단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홀슈타인 킬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장크트 파울리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맹글 상대로 지면서 이제 연패 중에 있고, 그리고 수비는 대체로 좀 견고한 편이지만 공격에서는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면서 이제 공격 효율성은 다소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장크트 파울리가 홈에서는 아직까지 승이 없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홈에서 아직까지 한 골도 지금 못 넣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즌 뭐 홈에서 총 5경기를 치룬 장크트 파울리인데 이제 5경기 모두 지금 무득점에 이제 그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홀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마인츠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패를 당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최근 뭐 하이덴하임 상대로 홈에서 이긴 걸 제외하면은 거의 다 졌을 정도로 지금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원정에서 뭐 홀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좀 3연패 중으로 더더욱 이제 좀 성적이 원정에서는 더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물론 뭐 이제 두 팀 다 뭐 최근 성적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홀슈타인보다는 장크트 파울리의 경기력이 좀 더 나은 편이고,
특히 지금 뭐 장크트 파울리의 그런 수비가 훨씬 더 견고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뭐 홀슈타인 상대로 장크트 파울리가 더 안정적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가며 굉장히 좀 뭐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좀 확실히 좀 이제 최근 좀 이제 흐름이 안 좋은 양 팀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장크트 파울리의 경기력이 더 나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번 경기는 뭐 장크트 파울리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더 많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 뭐 홀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측면 수비에 좀 취약하고 그리고 역습에 대한 대처가 좀 잘 안 되는 등 이제 좀 수비가 이제 좀 많이 불안정한 좀 편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이제 장크트 파울리가 보다 더 좀 다른 경기들에 비해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좀 이번 시즌 좀 홈에서의 첫 득점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장크트 파울리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이제 장크트 파울리가 더 유리할 만한 매치업은 맞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홈에서 1승도 없을 뿐더러 이제 뭐 득점도 아직까지 없는 그런 좀 장크트 파울리의 그런 1.6대 승배당을 가져가기는 좀 배당 대비 좀 메리트는 없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뭐 장크트 파울리 승을 가져가기보다는 그래도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확실히 좀 홀슈타인의 뭐 원정 특히 뭐 이제 전체적으로 수비가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제 원정 수비가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장크트 파울리가 득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홈에서 지금 무득점 중인 뭐 장크트 파울리가 이제 득점을 한다고 좀 장담하기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저는 뭐 요 경기를 뭐 일반 승을 가져가기보다는 고배당으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햄무나 무승부적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안 그러면은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사이드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배당 자비로 장크트 파울리 햄무 알부 하고 2.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리아리 대 이제 엘라스 베로나. 자, 일단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경기 연속 승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뭐 AC 밀란 상대로 비기고 그리고 홈 제노아 상대로도 이제 비기면서 나름 좀 준수한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최근 좀 승이 없는 거와는 별개로 괜찮은 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그좀 칼리아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뭐 로마 상대로 이긴 거는 좋았지만 그 경기를 좀 제외하고는 죄다 졌을 정도로 성적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인터밀란 상대로 홈에서 5대0 대패를 당하며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비해 수비가 훨씬 더 안 좋아지면서 좀 실점이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한번 좀 실점하면은 확 좀 무너지는 경우가 이제 좀 많을 정도로 좀 대량 실점을 하는 지금 경기도 지금 많은 편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두 팀 다 좀 최근 수비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베로나의 수비가 더 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뭐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측면 돌파를 쉽게 허용하거나 이제 수비 뒷공간이 뚫리는 빈도도 많으면서 이제 상대팀한테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좀 베로나가 더 좀 실점 위험이 이제 좀 클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좀 베로나가 원정에서는 더더욱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해 유슈팅을 잘 못 만들고 있습니다. 좀 그리고 이제 이전에 좀 강점이었던 역습 또한 최근에는 많이 좀 밋밋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역습에서도 이제 그렇게 좀 효과적인 모습을 좀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뭐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칼리아리가 더 이제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흐름까지도 좀 말씀을 들어봤네요. 자, 물론 뭐 좀 꺼려지는 점이 있긴 하죠. 왜냐면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 이제 칼리아리가 베로나 상대로 지금 6경기 연속 좀 승리가 없는 상태로 많이 약한 면모를 좀 보였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이런 상성을 좀 제외하고는 뭐 현재 뭐 칼리아리가 그래도 베로나에 비해 우세한 부분이 더 많다 보니
이런 점을 더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칼리아리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뭐 이런 쪽으로 보였을 때 그래도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칼리아리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뭐 베로나가 워낙 지금 페이스나 이제 경기력 그리고 수비 밸런스가 특히 많이 무너졌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걸 뭐 지금 상성에서 뭐 베로나가 우세하다고 해도 베로나 사이드를 좀 보기는 많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칼리아리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리아리 승부는 경기에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랭스 대 랑스. 자, 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수. 그리고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충입니다. 자, 일단 뭐 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3연패를 거두며 이제 하락세를 타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뭐 르하브를 상대로 원정에서 좀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리옹 상대로 이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어느 정도 좀 살아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리옹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긴 했지만 이제 경기력 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좀 랭스가 더 나았을 정도로 좋은 그런 좀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자,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살아날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그건 좀 최근에 좀 랭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뭐 낭트 상대로 이제 홈에서 이긴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전부 다 졌을 정도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전보다 수비에서 더 지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좀 최근 페널티 박스 진입을 좀 쉽게 허용하고 있는 것도 랑스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좀 불안한 요소가 이제 많은 그런 현재 좀 랑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뭐 간략하게나 좀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그래도 원정이라 해도 이제 랑스가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랭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랑스의 좀 공격을 이제 맞받아치면서 아까 좀 역습을 좀 전개하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랑스가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이제 랭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역습 위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들어봅니다. 자, 다만 뭐 랑스가 뭐 원정에서 이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다고 해도 현재 뭐 랭스 상대로 주도권을 가지기는 이제 다소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뭐 오히려 지금 수비에서는 뭐 랑스가 더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뭐 실점 위험 또한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뭐 현재 뭐 랭스가 뭐 크게 좀 밀릴 만한 경기는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물론 뭐 이제 랑스가 랭스 상대로 이제 5년 넘게 진 적이 없을 만큼 이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이제 그런 상성을 좀 제외하고는 현재 뭐 랭스 상대로 열세인 부분이 더 좀 많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과 좀 더불어 그리고 확실히 좀 최근 좀 양 팀의 좀 흐름도 이제 많이 좀 상반되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요 경기를 지금 랑스의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랑스보다는 랭스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랭스 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랭스 프랜승에 2.5주 오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ADC 경기죠. 헤이런 메인 대 이제 발베이크. 자, 헤이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좀 결장이 이제 확정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주전 골키퍼와 이제 서브 골키퍼 모두가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주전과 서브 모두 다 이제 좀 결장을 하면서 이제 서드 골키퍼가 이제 나왔던 거좀 발베이크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주전과 좀 서브 골키퍼 모두 이제 좀 결장 가능성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태다. 이렇게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헤이른맨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전패 중으로 최악의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홈에서는 아직까지 패가 없을 정도로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 시즌 유독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상당히 좀 큰 그런 좀 헤이른베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히 좀 이제 홈에서 좀 경기를 좀 치르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좀 홈 이점을 어느 정도 좀 크게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 찌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뭐 전패를 거뒀을 정도로 성적이 많이 안 좋았지만 11월 들어서는 뭐 알메로시티 상대로 리그 첫 승을 좀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 홈 헤라클레스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나름 이전보다는 지금 괜찮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좀 9연패를 좀 했을 때보다는 비교적 많이 나아진 그런 좀 발베이크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뭐 이제 긴 연패를 거뒀을 때보다는 나아진 그런 발베이크긴 하지만 여전히 경기력은 많이 좀 저조한 편이고, 그리고 이번 시즌 이제 원정에서 발베이크는 4경기 뭐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 중인 만큼 수비 밸런스도 크게 지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약간 홈 헤이른베인 상대로도 좀 많이 고전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전반적으로 원정에서 좀 수비가 특히 더 이제 많이 안 좋은 편이고, 게다가 지금 이제 주전과 뭐 서브 클리퍼 모두 이제 결정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좀 후방에서 이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홈 헤이른베인이 충분히 좀 공격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이제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매치업이지 않나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뭐 요 경기는 지금 홈 극강인 뭐 헤이른베인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분석 결과 가면은 이거는 헤이른베인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헤이른베인 승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슛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EFL 챔피언십 매치 세필드 유나이티드 대 썬더랜드. 자, 일단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공격수 1명, 미드필더 1명, 이제 좀 수비수 1명이 좀 결정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썬더랜드 같은 경우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좀 수비수 1명이 좀 결정 중이에요. 자, 정도 이제 양 팀의 좀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뭐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지금 최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홈에서는 7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지난 시즌 이제 EPL에 있을 때보다 이제 수비 밸런스가 훨씬 더 좋아지면서 이제 실점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 그리고 현재 지금 홈에서는 이번 시즌 총 2실점밖에 안 했을 정도로 지금 홈 기준 챔피언십 내에서는 가장 적은 실점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챔피언십에서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수비가 좀 흔들릴 거라고 좀 예상이 되었던 거로서 세필드인데, 그런 좀 예상을 좀 보기 좋게 좀 빗나가면서 뭐 현재는 굉장히 좀 수비 밸런스가 가장 좀 좋은 팀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썬더랜드 역시 좀 2달 넘게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현재 뭐 5경기 연속 무승부를 좀 거두는 중으로 좀처럼 지금 승과는 인연이 없고, 그리고 계속 지금 승점 1점씩만 얻으며 이제 격차를 좀 벌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새 지금 4위까지 좀 떨어진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썬더랜드가 뭐 이제 한두 달 전만 해도 이제 1위에 이제 좀 위치할 만큼 굉장히 좀 페이스가 좋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좀 무승부를 좀 거두다 보니까 이제 좀 승점이 좀 잘 안 쌓이고,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세필드 유나이티드를 포함해 이제 밑에 있는 팀들한테 추월당해 결국 좀 4위까지 좀 떨어졌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자, 뭐 요 경기도 좀 경기 오늘도 양상 봤을 때 띠자님 별풍선 150개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띠자님 1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3일 뭐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로 3일 조합 앰퍼샌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거 확인했습니다. 오늘 띠자님. 그럼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1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오늘 띠자님. 네. 자, 일단은 네,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양팀 다 좀 점유율은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래도 이제 좀 최근 좀 썬더랜드가 이제 이전에 비해 좀 중원에서의 그런 장악력이 다소 좀 떨어지면서 이전만큼 쉽게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권승입니다. 오늘 기자님. 네. 그래도 비교적 지금 뭐 중원이 좀 막강한 좀 세필드가 그래도 홈에서 좀 주도권을 좀 잡으며 경기를 더 유리하게 이제 좀 풀어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자, 확실히 좀 이전에 비해 좀 썬더랜드의 중원 장악력이 좀 많이 약하면서 많이 좀 떨어지면서 좀 쉽게 좀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이번 경기는 그래도 세필드가 좀 중원 싸움에서 오히려 정하며 좀 주도권을 가져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쵸. 게다가 지금 뭐 현재 뭐 썬더랜드보다도 이제 공수 밸런스가 더 좋은 그쪽 세필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썬더랜드가 현재 뭐 5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긴 하지만 지금 뭐 6경기 연속 무승부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좀 잘 없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까지 무승부를 할 거라고 보기는 저는 좀 많이 애매하다고 봐요. 네. 그다가 뭐 이제 뭐 세필드가 지금 뭐 홈에서 워낙 좀 극강인 전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뭐 이런 좀 세필드 상대로 이제 썬더랜드가 이번 경기까지 무승부를 이제 좀 기록하기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승패가 갈린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세필드가 더 그래도 이제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뭐 이런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세필드 사이드를 보는 게 이 경기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세필드 유나이티드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승부는 경기. 세필드 승에다가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전 언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